법무부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이해에 걸쳐서 어떠한 경우에 불법 촬영이 되는가요? 라는 제목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 화장실 몰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몰카, 찜질방 몰카, 성적 욕망을 위해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서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스마트폰 등 카메라 장치가 대중화되고 그리고 고도화됐죠, 그죠? 그 기능이 그리고 소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폭력 범죄의 주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규제하는 법조문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이 성폭력처벌법인데요. 제14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 촬영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범죄에 관해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벌 규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널리 퍼뜨리는 또는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제물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복제물에 대한 규정이 되게 한정적이라서 예를 들면 휴대전화기로 불법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럼 불법 촬영한 휴대전화의 촬영물을 보이지게 놔두고 다른 휴대전화로 그 촬영했을 때 그것이 불법 촬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안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거 된다. 그래서 촬영물을 다시 촬영한 경우, 그 복제물이죠. 그것도 불법 촬영이 된다라는 거고, 복제물을 다시 촬영한 경우도 불법 촬영이 된다라고 지금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을 한 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세 번째 처벌 규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요. 서로 동의하에서 촬영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성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당시에는 그 촬영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후에 배포하는 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배포하거나 전시하거나 상영하면 처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봅시다. 여성이 스스로 자기 몸 찍었어요. 이후에 예를 들면 그 여성의 애인이 그 여성의 사진을 습득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여성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성이 배포를 했다든지 하면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성이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촬영한 그 촬영물을 또는 그 복제물을 남성이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배포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네 번째 그 범죄 형태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마디로 돈 벌기 위해서 말이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반포 등을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되게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장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한 1년 6월 이상
위증력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되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인터넷이라는 게 엄청나게 전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전파되기 시작하면 이걸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거 하나하나 다 잡아내서 삭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피해가 극대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불법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5번째 처벌 형태는, 자, 여러분 이거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겁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람 또는 배포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었을까요?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보호 법익이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죄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촬영물이 촬영되거나 또는 배포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신체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두 번째 보호법익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신체가 자기의 동의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 즉 함부로 자기의 신체가 촬영당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예를 4가지를 들어볼 테니까 이 4가지 예 중에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 예가 어떤 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자들의 용변 보는 사진을 촬영하였을 경우, 자, 이거는 당연히 불법 촬영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예, 한강변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만을 촬영하였을 경우 불법 촬영에 해당할까요? 한강변이라는 거는 공개된 장소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성이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엉덩이 부분을 근접 내지는 줌 촬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법 촬영에 해당할까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공개된 장소에 이렇게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레깅스 입고 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그걸 전제로 할 뿐만 아니고 촬영당하는 것도 당연히 전제가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내가 레깅스 입고 운동하는 거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촬영하고 심지어 배포한다. 그건 나가 동의하지 않았어. 이것은 엄연한 범죄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지하철 그 전동칸을 막 지나가면서 여성들의 사진들을 무작위로 찍었을 때 불법 촬영이 될까요? 무작위로 그냥 찍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불법 촬영이 될까요? 네 번째, 길거리 사진 작가예요. 근데 길거리를 가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어가지고 예술을 위해서 석양과 함께 그 여인을 촬영했을 경우 불법 촬영이 될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럼 불법 촬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이 기준을 정할 때 뭔가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하에서 해야 될까?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 주관적인 기준 하에서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인 기준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 20대 여성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서 20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입장 내지는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고려의 요건으로 포함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인 A가 B의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B는 자기가 촬영당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이성이 자기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면 B는 성적 숙취감을 느낀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A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B의 기준, 즉 B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B가 20대 여성일 경우에 대한민국 20대 여성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해야 될지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후자의 입장 내지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불법 촬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첫 번째는 촬영의 의도와 경위입니다. 도대체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하에서 이런 촬영을 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의도는 생각이잖아요. 피고인의 머릿속에 판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촬영의 동기 내지는 의도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또는 피고인이 예를 들면 촬영물을 게시 내지는 배포했을 때 뭐라고 말하면서 이를 게시했는지 등 객관적인 내지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 사진을 게시를 하면서 발정난 남자 또는 상큼이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불법 촬영의 일요소가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수경에 비친 여성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미학적 관점에서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촬영된 사진 자체가 그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면 이것은 적법 촬영의 요소가 되겠죠. 대부분이 고려하는 두 번째 요소는 촬영의 각도 또는 거리입니다. 다리 부분을 30cm 정도의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했다 또는 근접 촬영을 했다 내지는 중기염 기능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는 불법 촬영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진 모습을 그대로 촬영했다. 예를 들어서 전동칸 내에서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내려보면서 그 통상적으로 비춰진 모습을 촬영을 했다. 또는 길거리 지나가는 여성을 통상적으로 촬영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적법 촬영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고려하는 세 번째 요소는 전신을 촬영했는지 아니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를 고려하는 겁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을 했다. 그런데 그 특정 신체 부위가 성적인 부위와 일반적으로 관계가 된다. 그러면 불법 촬영의 요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 용변을 본 전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엉덩이, 허벅지, 가슴, 전신이 촬영되었으나 허벅다리의 부분을 부각시켰다. 이러면 불법 촬영의 요소가 되겠죠. 근데 촬영 부위가 뭐 상반신 전체를 그냥 촬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신을 촬영했다든지 그러면 적법 촬영의 요소가 되겠죠. 대부분이 그 고려하는 4가지 요소 중에 전신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요소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고려한 네 번째 요소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옷차림에서 노출의 정도가 심한 경우 짧은 치마,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옷, 가슴 골이 드러나는 옷, 이거는 불법 촬영의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부위가 없는 상태, 또는 피해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다. 이런 경우에는 적법 촬영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회에는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불법 촬영의 예, 그리고 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불법 촬영이 안 되는 예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